안녕하세요, 채린입니다. 제가 최근에 잘 되고 있는 요 릴스 있잖아요. 요게 지금 인스타랑 유튜브 모두 엄청 핫하게 잘 되고 있는데 댓글 반응들을 보고 하면서 문득 나는 4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사실 남들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일을 나의 의지와 꿈만으로 4년이라는 굉장한 긴 시간을 지속하는 건 제가 생각해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아나운서라는 제 꿈을 바탕으로 했을 때 지금 제 모습이 꽤나 만족스러워요. 제가 SBS 정규직 아나운서, MBC 정규직 아나운서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근데 이 만족의 상태에 오기까지 정말 4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었던 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오랜 기간 동안 목표를 향해 단련하는 일을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. 한번 세 가지 생각을 정리해 왔는데요. 제일 중요한 거는 매일이 달라야 한다 라는 지점인 것 같아요. 끝이 보이지 않는 무한한 시간 속에서 무언가를 반복해서 단련을 하려면은 정말 지루하거든요. 근데 이 지루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내가 발전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. 내가 이걸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 떨어져. 불합격해. 어떤 결과적인 측면에서 아웃풋이 나오는 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. 그리고 꼭 내 실력이 는다고 해서 결과가 바로 나오지도 않는 것처럼 어떤 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안 나와. 매일 똑같은 걸 반복해도. 그러면 우린 이제 지루함에 접어들고 이게 아닌가? 포기할까?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. 저도 그랬어요. 이걸 극복하려고 많이 했던 게 그 매일을 다르게 만들면 되더라고요. 맨날 내가 똑같은 상태에 있다고 스스로 느끼고 성과가 아웃풋으로 내 눈에 보이게 나오지 않으면은 이 지루함에 계속 빠져들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저는 내가 스스로 바뀌고 있다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나를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이걸 했어요. 바로 셀프 피드백을 매일 했던 건데요. 셀프 피드백은 제가 혼자 연습하면서 만든 용어인데 아나운서 준비가 아니더라도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할 때 이럴 때도 항상 적용을 했던 건데 내일 할 때는 이것만 내가 진짜 바꿔보겠다. 라는 걸 세 가지를 적었어요. 저는 아나운서 준비를 했으니까 예를 들어 아나운서 준비 쪽에 적용해서 설명해 보자면은 내일 카메라 볼 때 눈빛 바꿔보기, 내일 숨소리 적게 내기, 내일 입 크게 써보기 이런 식으로 딱 내일 연습할 때 이거 세 가지만 그냥 해결 좀 해보자 이러는 거를 썼어요. 이 세 가지는 오늘 내가 연습하면서 느꼈던 가장 아쉬운 점에 기반해서 나왔겠죠?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매일매일 같으면 안 돼요. 매일매일 내가 연습하면서 느꼈던 가장 아쉬운 점을 바꿔가면서 쓰는 거예요. 비록 불합격 이런 결과는 바뀌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내가 어제 목표로 했던 셀프 피드백 3개는 오늘 내가 적용해서 조금씩 바꿔볼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매일이 다르게 느껴져요. 오늘 했던 연습 또 하고 어제 읽은 뉴스가 어제 읽은 뉴스 같고 수능 공부할 때도 어제 푼 모의고사가 어제 푼 모의고사 같고 다 똑같이 느껴지잖아요. 그럴 때 수능 공부할 때도 내일 보기에서 앉는 이런 부정어 다 세모 표시하기 그건 절대 틀리지 말기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죠. 근데 이게 막 엄청 큰 거면 안 돼요. 내일 발성 완벽히 하기 이렇게 해버리면 당연히 아무런 변화를 느끼기 힘들겠죠. 정말 아주 사소한 나노 단위의 진짜 내가 내일 하루 동안 국어 지문에서 앉는 이라는 보기 놓치지 않기 이거 하루는 실천해 볼 수 있잖아. 이런 나노 단위의 습관들 있죠. 그런 것들을 매일 다르게 적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은 내 실력이 정체된 것 같아 라는 지루함에서 빠져나오기에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실제로 어떤 명확한 연습 방향성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. 그냥 내가 내일 발성 완벽히 할 거야, 내일 발음 완벽히 할 거야, 내일 국어 3개 덜 틀릴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나노 단위를 쓰기 때문에 그거만큼은 내가 그 하루에 확 발전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하루들이 모이면서 내가 실제로 성장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. 이거는 나의 실력을 높여주는 킥일 뿐만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을 지루하지 않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힘이라고 생각해요.
제가 운영하는 스피치 스터디 드림메이트를 뭐 오늘 홍보하는 영상은 아니지만 그런 걸 할 때도 셀프 피드백을 적어라 라고 꼭 만들거든요. 이것까지 또 똑같이 베껴가지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참 사업이 요즘 많이 카피를 당하고 있어서 속상하긴 한데 어쨌든 제 사업을 할 때도 많이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여러 가지를 저글링 하는 거예요. 이게 모두에게 맞진 않을 수 있고 또 직무마다 다를 수 있고 일마다 다를 수는 있거든요. 그래서 절대적인 건 아니고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. 혹시 나의 상황에 맞다면 적용해보자 정도로만 들어주세요. 저 같은 경우에 아나운서 준비를 하는 게 아나운서 준비를 12시간 동안 하루 종일 아나운서 준비만 하지 않잖아요.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저는 그 남은 시간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또 사업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로 이어졌는데 뭐 혹자는 뭐 진짜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거면은 유튜브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아나운서 준비에만 집중하라. 너가 그렇게 쓸데없이 이것저것 많이 하니까 아나운서가 안 되는 거다. 이렇게 얘기하는 뭐 댓글도 많았고 악플도 많았고 학원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어봤는데 사실 저는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. 남들이 뭐라 하던. 근데 저는 이 유튜브라는 존재가 없었으면 아나운서 준비를 4년 동안 어떤 내가 원하는 성과가 나지 않는데 지속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. 아나운서 준비를 하면서 안 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유튜브라는 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고 또 자신이 있기도 한 그런 분야거든요. 물론 제가 뭐 10만 100만 유튜버는 아니지만 아나운서 쪽에서 성과가 나지 않을 때는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성취를 하고 또 사업을 해보면서 거기서 또 나오는 성취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제가 이 아나운서 일이 안 될 때도 나의 삶 자체가 아나운서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이거 말고는 나는 없어.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더 불안해지고 더 목매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빨리 더 성과가 나거나 실력이 느는 것도 아니더라고요. 다른 일들을 병행하고 거기서 또 색다른 성취를 얻으면서 오히려 내가 아나운서 일에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지 좀 이렇게 쿨해질 수도 있었던 것 같고 어느 정도 쿨했던 마인드가 그걸 제가 지속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. 그리고 유튜브하고 사업하고 이런 걸 좋게 봐서 또 아나운서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또 합격을 거머쥘 수 있었던 그런 요인들이 작용하기도 했고 또 이걸 통해 내가 나 스스로를 알게 된 많은 경험들이 쌓이면서 내가 면접을 보거나 뭔가 자기소개를 하거나 할 때도 뭐 말할 거리가 늘어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도 그냥 내가 나라는 사람에 대해 훨씬 더 자신감이 있어지고 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저글링 하듯이 아나운서 일이 안 되면 뭐 유튜브를 해보고 유튜브가 안 될 때는 사업을 열심히 해보고 사업이 안 될 때는 또 아나운서 일도 열심히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누군가 보기에는 너 잘못됐어. 그건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정말 그 사람의 생각인 거고 오히려 나에게 지속할 힘을 줄 수 있는 일은 아닌지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뭐 진짜 1년 내에 시험을 붙어야 되는 수험생이라면 말이 다르겠지만 나도 이런 게 적용 가능한 분야라면 하나에만 집중하지 않고 목매지 않고 여러 가지를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강제적인 환경 마련이에요. 제가 언제 실력이 가장 많이 늘었나 생각을 해보면 뭐 공부도 그렇고 뭐 아나운서 같은 실기도 그렇고 학원을 다닐 때 과외를 할 때 제일 많이 늘었더라고요. 사실 당연한 얘기죠. 근데 이걸 제가 늘은 이유가 정말 거기서 배운 것들이 엄청나서일까? 라고 생각해보니까 아니에요. 오히려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서 제가 가장 크게 얻은 건 강제적으로 숙제를 할 수밖에 없고 강제적으로 연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준 거 이게 저는 제일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학원의 순기능은 막 뭘 알려주는 것도 뭐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그냥 나한테 뭔가를 강제로 계속 하게 만드는 거 이게 학원의 굉장히 큰 순기능이고 거기에다가 많은 돈을 쓴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저도 이제는 뭐 사업을 하고 어떤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지만 처음에 아나운서 준비를 할 때는 그렇다고 학원을 무한히 다닐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혼자 집에서도 학원을 다닐 때처럼 연습을 꾸준히 하는 힘이 필요했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뭐 스터디 이런 것들을 다니고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막 사람들이 모이고 막 하는 거다 보니까 되게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많고 적절한 벌이 없으면은 그냥 열심히 하지 않게 될 때도 많고 이렇게 되더라고요. 되게 많이 실패를 했는데 그러면서 뭐 제가 드림메이트나 미드나잇 소사이어티 같이 영어 공부를 하든 스피치 공부를 하든 보증금, 돈을 걸게 해서 이 돈을 걸지 않으면은
열심히 안 하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런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커뮤니티를 만들었는데,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좀 강제적으로 환경 설정을 해주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체감한 것 같아요. 그러면서 항상 느끼는 게, 뭐 제가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드림메이트나 미드나잇 소사이어티를 통해서 뭐 스피치 연습도 하시고 영어 공부를 하신다면 저야 좋겠지만, 그게 아니라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돈을 건다던가 벌칙을 정한다던가 내가 안 했을 때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를 확실히 정해놔야 돼요. 그리고 이걸 내가 혼자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친구한테, 남자친구한테, 엄마한테 이렇게 다 말을 하는 거죠. 나 내일 몇 시까지 뭐 안 하면 얼마 낼게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, 인증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벌칙을 수행하게 한다던가, 이런 환경을 마련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, 그게 결국에는 하기 싫을 때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만드는 핵심이지 않나라고 생각해요. 학원의 그 비싼 값을 충분히 혼자서 할 수 있다면 정말 경제적인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, 이런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환경 마련하기, 어떤 체계적인 미드나잇 소사이어티나 드림메이트 같은 스터디 들어가는 이런 것도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제가 4년 동안 지속할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. 몇 번 댓글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거든요.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었냐. 저는 진짜 안 될 거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. 그리고 사실 사람들은 그냥 혼자 하잖아요. 근데 저는 이걸 또 유튜브에 제 모든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다 보니까 악플도 너무 많았고, 또 제가 악플 받고 상처받으면은 막 울면서 지운 적도 많아요. 그 예전엔 더더욱 그랬고, 지금은 그런 걸로 막 시비가 걸려도 내가 이미 원하는 걸 잃었고 내가 나에 만족하니까 그걸로 흔들리지 않는데, 내 결과에 너무 불만족스럽고 나 스스로에게 확신이 없을 땐 그 악플을 받고 저는 진짜 며칠 동안 울고 막 그랬어요.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힘 적용해보시면 극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 안녕.